결국에는 명절 연휴에 응급실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안감의 시작이죠. 왜냐하면요, 이 사건이라는 표현보다 이 논란은 누구나 다 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뉴스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의 평상시의 뉴스라면 보통 저녁 8시, 9시 또는 11시쯤에 되면 오늘 뭐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경찰이 뭐 원인을 뭐 정확한 원인을 면밀하게 뭐 분석 중이다. 이런 보도가 매일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의료대란 기사가 회자된 이후로는 교통사고 뉴스가 단 한 건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교통사고가 안 나고 있을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미리 안전운전할 수 있지. 응급실 안 돌아간다니까. 아, 그러나요? 네, 그런 기사들을 지금 분명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저걸 이제 개문발차라 그러는데 일단 여당하고 정부랑 만났어요.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야당은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의사들도 안 들어왔는데 지들끼리 만난 거야. 여당하고 정부하고. 근데 어저께 이런 거였어요. 이제 공개 회의가 있고 비공개 회의가 있잖아요. 비공개 회의에서 한동훈이 한덕수한테 의료 붕괴 책임질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어제 저녁 뉴스의 헤드라인들이었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한덕수가 2025년 의대 정원 얘기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뭐 붕괴되면 책임질 수 있냐 좀 분위기가 격앙됐다 이런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한동훈이는 지금 여당 대표가 아니죠. 제2야당 대표입니다. 윤석열이가 어디 행사장에서 만나도 아는 척도 안 하는 제2야당 대표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또 국회 나가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이랑 언성 높여가면서 이 노인네가 기력도 좋아. 요즘 아주 지금 기력도 좋아. 가짜 뉴스입니다. 아! 요즘 어디 가서 몰래 산삼 챙겨 먹나 봐요. 산삼 먹었어요. 산삼 순백 시켜 먹는 거 아니야? 기백이 장난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왔던 게 저런 거예요. 의료 어렵지만 붕괴 상황 아니야. 그때 이제 이게 국회 가기 전에 국무총리 등이 발표를 했거든요. 응급실 대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응급실을 위중한 이웃한테 양보하랍니다. 나 씨. 그게 양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위급한지 내 이웃이 더 위급한지 그거 서로 어떻게 이제 알아? 전화해서 이제 확인하다 보면은 전화하셨네요. 전화 받았네요. 둘 다 경증이야. 둘 다 안 가면 되는 거야. 이거 다 오지 말라는 거지. 아니 저런 워딩들은 그냥 나는 무능해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대책 이런 거야. 더 위중한 이웃의 응급실을 양보하고 그리고 경증으로 이제 응급실 가면은 90% 내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고 대책이 그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 당근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네요. 예. 네. 무슨 예를 들어 화곡 일동 응급실 가실 분 누가 더 위중한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 몰아줍시다 하면 가세요 이렇게 양보하는 거지. 근데 지금 분위기는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25년만 신입생을 1,504명 받을 거면 어느 쪽도 어렵지만 올해 증언하는 것부터 무효화 시켜라. 우리 법에도 교육제도 바꾸는 건 2년 전에 하게 돼 있어. 예. 올해 2월 달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수시 보려고 지금 뭐 이제 N수하는 친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합격된 게 아니잖아요. 예. 최소한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2025년도 입학 정원을 유예시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수업 받아야 되는 1학년이 6천 명입니다. 원래 정원이 3천 명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1학년이 전체 다 유급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신입생을 3천 명 그대로 그러니까 증원 안 하고 입학 정원 증원 안 하고 그대로 받아도 내년에 수업 받아야 되는 사람이 6천 명인 거예요. 그럼 정부 말은 뭐냐? 6천 명 받으나 7,500명 받으나 어차피 어려운 건 똑같은데 그냥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법을 어긴 거는 자기들인데 그 법을 어겨서도 이미 방침이 정해졌으니 너희들은 따라야 되고 내년에 닥칠 현장의 혼란들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거지 왜 나한테 따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의사 악마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의사 악마화가 뭐예요? 니들 밥그릇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은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가까운 쪽에 의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악마화 시켜가지고 윤석열이 결국 총선 이겨 보려던 아젠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응급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윤석열이 이거 양보해가지고 야 백지화 시키고 한 2년 후 2027학년도부터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 푸는 방법은 전 그것밖에 없다. 만약에 정부에서 2025학년도 그 증원한 거에 대해서 백지화를 해도 당장 의사들이 돌아온다는 법도 없어요. 오늘 또 지금 그 의협에서 우린 돌아갈 생각 없다. 지금 그러면 이제 언론들이 동원돼가지고 의사 악마화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재밌는 짤 보여드리면은 일부 약간 모자란 만평하시는 분들이 의사들만 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전공의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조사받으러 출석하는 전공의 인터뷰 중에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전공의 협의회 대표 여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떨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언론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려운데 자기는 결론은 소아 마취과 전문의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지만 자기 꿈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소아과, 그 마취과 이 둘 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고 굉장히 그 전공하는 사람이 드문 분야거든요. 이게 굉장히 귀한 자원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꿈을 포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경찰서로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돌릴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네, 참 김영희님 첫 결혼이 의사였대. 주어 목적은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과학적 근거 이야기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떠나는 의사들을 어떻게 예. 거기에 고정시킬 수 있는지 또는 이제 의사들의 분야별 대표적으로 계속 나왔던 게 소아과 병원이 줄어든다는 예. 이야기가 있어서 의사들이 꼭 필요한 어떤 분야의 의사들 수를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한 문제 시작됐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2,000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의료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의료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료에만 시선을 가둬놓고 국민들을 다 이렇게 이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의사들이 왜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까? 지역에서 살아갈 때 수도권에서 사는 삶보다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나 경제적인 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부족하다. 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은 부족하지 않죠. 서울 수도권이 너무나 수준이 높으니까 비교해보면 내가 못 사는 것 같은 그 기분 때문에 자꾸 수도권으로 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했던 그 전략이 지금까지 잘 수행이 됐다면 이런 일은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의료 문제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의료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비싼 게 문제입니다. 가격이 서로 이제 담합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미용 처치든 뭐 나머지 그 일단 의료보험이 되는 거든 여러 가지 가격이 계속 붙어가지고 이게 그 실비보험하고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의료 비용들이. 근데 지방에서는 의사 자체가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그 의료 문제인데 지역마다 달라지는 겁니까? 이 본질은 국토 균형 발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빼놓고 의료 문제만 가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의사들을 악마화시키는 게 제일 간편하죠. 맞죠. 내 조카가 지금 전공이 응급의학과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근무해. 근데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서 들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위급한 환자가 와서 그 환자가 살았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악마화 시킬 때는 이 친구는요 응급의학과는 개인 병원을 못 열어요. 그렇죠.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큰 그 병원.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육종 교수 같은 거지. 예. 근데 그런 그 레지던트 전공의들을 다
다 악마화 시키는 거야. 야, 니들이 돈 벌려고 지금 저 의사수 늘리는 거 반대하지. 그러니까 어떤 준비도 없이 갑작스럽게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모를 아젠다를 갖고 요거 내가 해결해 가지고 한 2, 3개월만 해결해 가지고 총선 때 이겨야지. 그런 악랄함이 보이는 아젠다면 제 주장 원점으로 돌리는 게 가장 작은 손해다 나 이렇게 봐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당장 그래야지 빨리 원점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가 겪어야 되는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상태로 가면은 진짜 위험한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한덕수 지금 윤석열과 임기를 같이 할 것 같아요. 사퇴한 지가 지금 벌써 9월 달이니까 5개월 지났는데 지금 진짜 이 양반은 진짜 일하기 싫을 것 같아. 후임이 안 와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니까 가짜 않습니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 보고 야, 저 양반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 총리급이면 지금 당장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까? 본인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대정부 질문할 때 저 장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죽어가던 총리가 갑자기 그거는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막 이러는데 와, 진짜 미쳤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하고 저기 대국민 대정부 질의하면서 질문하면서 한덕수 총리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그 본회의장 국회의원들이 막 꽉차질거리하게 웃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박지원 의원도 너무 싫고 한덕수도 너무 싫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둘이 만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말은 먼지르르 하지만 다 비아냥입니다. 비아냥이거나 비꼬는 거거나 그냥 논점 회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진지하게 심각한 태도로 국민 앞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태도는 단 하나도 안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그 남인순 의원하고의 그 대정부 질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거나 진지하거나 하는 상황 하나도 없어요. 아니 남인순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죠. 국민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의 총리라면 의원님 우리가 보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답변이에요. 그렇지. 근데 대놓고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가 어디 시장 바닥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거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으로도 여러 건을 알려드렸거든요. 파주 4개월 영화가 응급실 뺑뺑이 겪다 결국 숨져. 근데 한덕수의 말 자체가 가짜 뉴스인 거죠. 어제만 해도 이것도 있었죠. 계단에서 넘어진 70대 18시간 응급실 찾아 헤매다 의식불명. 그거 그 여대생도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네, 지금. 그 조대 운동장에서 발견. 조선대 응급실이 100m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죽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지금 응급실 가면 의료진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자 위주의 의료 체계로 운영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퍼센테이지가 있겠지만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벌에 쏘인다거나 체한다거나 뭐 온갖 것들로 응급실 가야 되는데 지금 응급실 갈 생각 못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석에 병원 가면 돈 더 낸다는 이야기. 오늘은 이제 경증 90% 낸다까지 이제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상으로 응급실을 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는 기초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혈액 검사하죠. 그다음에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죠. 그다음에 MRI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진짜인지 안 그러면은 그게 다른 원인이 있는데 겉으로 그렇게 증상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응급실에서는. 그러니까 그 만에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검사는 반드시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기 전 가격으로 봤을 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자기 부담률이 15에서 20% 정도 하더라도 이게 15에서 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응급실을 가면 100만 원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가 배가 아프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100만 원어치 통증인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원래 이런 미치겠다, 사태가 진짜. 일어나지 않더라도 두 분 자기 아파서 응급실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으시죠? 저는 가봤습니다. 아, 본인이 그래서 아파요? 저는 배가 아프면 네. 이게 15만 원짜리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니 저도 응급실 그 3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갔을 때 지금처럼 아니더라도 그냥 막상 거기 가서 막 검사를 받으면 아픈 와중에 이거 얼마 나올까 예, 걱정이 예, 되게 예. 마련인데 지금 응급실 경증 환자 본인 부담금 90%에 추석에 병원 가면 50% 가산이란 말이에요. 병원에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아 그럼 150만 원인데? 와 지금 이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을 거니까 응급실 오지 마. 근데 이런 건 있어. 어떤 경우는 경증으로 시작했는데 완전 중증인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미친 정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들이 본인이 복귀 안 하는 거는 자유예요. 불법도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압수수색 해가지고 처벌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내가 한 발짝 물러난다거나. 근데 한 발짝도 안 물러나고 있어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많이 죽인 다음에 보수만 살아남겨서 영구집권 하려고 그러나 뭐 물론 약간 좀 허황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미친 정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지금 된 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이 잘 만들어진 거죠. 선진국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뭐 저 1인당 국민소득만 생각하면 다 선진국일 것 같지만 중동 같은데 1인당 국민소득 한 5만 불, 6만 불 돼도 그런 나라 선진국이라고 안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는 가진 사람만 가졌어요. 평균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결혼도 못해. 여자가 없어가지고. 선진국 아니고요. 선진국이라고 말하려면 이런 사회 전반의 시스템,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이건 뭐 후진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한테 그냥 상납하는 거야. 그때 한국은 살아날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강점하려고 그러는 거야. 님이 씨발 진짜 와 전멸 받네 정말. 아 이런 미친 새끼가 대통령이어가지고 그만합시다. 내가 웬만하면 잡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정말 국민이 열받고 좀 이렇게 봉기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의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데도 언론 보도가 굉장히 지금 압박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친 정권인 것 같아요. 이것도 김건희 아젠다라는 의심을 강하게 지을 수가 없는데. 아 사람이 죽어가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날은 공식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이 아젠다를 봤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2027년도부터 의논 다시 해야 된다고 나는 결론 내리고 싶어요. 이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흑수저님, 새날 가족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하셨고요. 흑석돌림, 퇴근길 이 대표님 대선 유세 때 뵀던 곳을 지나가는데 기분이 묘하네요. 시간 참 빠른데 환장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23만 표만 더 얻었으면. 고고식님 마차는 전제하셨고 고고식님 감사해요. 이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저 오늘 네. 아무것도 네. 안 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주지 말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